혹시 들리시나요, 이제? 예. 네, 그럼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도 저번 주에 좀 일이 있어서 참석을 못해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은, 저는 현재 뭐 비전, 그런 검사 장비에서 비전 검사 같은 거를 개발하고 있는 현직자고요. 이쪽 뭐 가속 관련해서, 이런 병렬 처리나 가속 관련해서는 이제 좀 관심이 막 생기기 시작한 터라 이번 스터디에 참석을 좀 하게 되었고요. 일단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카푸치니라고 하는 텐서 베이스 GPU 메모리 매니지먼트 for 딥러닝이라는 논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컴퓨터 구조와 운영 체제 관련 학회에서 올해 2020년에 발표가 된 논문이고요. 네, 일단 이거 카푸치니 설명하기에 앞서서, 일단 현재의 딥러닝은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미지 분류나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 이런 곳에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많은 발전이 있었고 성공적으로 이제 좋은 인식을 갖게 되었다라고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런 딥러닝 모델 같은 경우에는 GPU와 같은 장치가 이제 학습을 하는데 뭐 몇 주, 뭐 짧으면 몇 시간, 좀 길면은 뭐 개월 수까지도 갈 수 있기 때문에 메모리를 좀 더 집약적으로, 그러니까 좀 잘 관리해서 연산을 해야 되는 상황에 있고요. 이게 현재 이 논문 저자가 발표하였던 자료에 있던 것 중에 이제 현재 모델 사이즈들인데, 2015년에 보시면은 레슨의 50이 2,600만 개의 파라미터를 이제 사용을 한다고 제안을 된 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2018년 10월에는 구글에서 약 3억 1,400만 개의 파라미터를 사용을 하는 모델을 이제 제시를 했었고요. 최근에는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안한 이제 TLNG라는 모델이 170억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처럼 파라미터의 개수는 매우 많이 증가를 하는데, 이제 GPU의 메모리의 증가는 그만큼 빠르게 발전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구조를 제안을 한다라고 합니다. 먼저 앞서서 현재 딥러닝 훈련, 그러니까 딥러닝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두 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포워드 프로파게이션이 있고 백워드 프로파게이션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뭐 순전파, 역전파라고 이제 책에서는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제가 지식이 많이 없어서 많이 좀 찾아보면서 했는데, 일단 입력이 들어오게 되면은 레이어를 통과하고 그에 맞게 이제 로스를 계산을 하고 역전파를 통해서 웨이트들을 업데이트를 하게 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메모리 공간이 총 4가지가 된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는 GPU에서 예측에 쓰이는 파라미터가 메모리 공간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두 번째는 포워드 시에 각 계층의 출력물인 피처 맵을 이제 보관을 하는 공간이 두 번째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백워드 시에 출력되어서 나오는 그라디언트 맵이 세 번째가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컨볼루션을 기억하고 그것을 연산하는 공간이 워크스페이스가 네 번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그레디언트 맵이랑 워크스페이스는 역전파 작업이 완료되었을 때 릴리즈가 되므로 임시적으로 사용되는 공간이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고요. 그와 다르게 피처맵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포워드를 하든 백워드를 하든 모두 사용되므로 이 피처맵 공간이 최적화를 해야 될 대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은 이제 여기서는 이제 기존의 현재의 모델 딥러닝들은 어떠한 식으로 메모리 최적화 방법을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여기 그림에서의 F1, F2, F3, F4는 포워드를 나타내고, 이제 B는 백워드를 얘기하며 T1은 피처맵을 얘기합니다. 이런 식으로 포워드는 4개의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고, 이제 피처맵은 3개, 백워드도 똑같이 4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첫 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GPU와 CPU 메모리 간의 계산 시간, 이제 계산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여기 보시면 스왑아웃이라고 하는 이 시간에 맞춰서 동기를 시키는 겁니다. 동기를 시켜서 이제 그 메모리를 최적화하는 방식을 사용을 하고요. 레이어 그 계산과 계산과 동기할 필요가 있는 이 스왑아웃은 일반적으로 컨볼루션 계층의 입력을 적재하고 있다고 하고요. 평균적으로 스왑아웃 하는데 이런 피처를 계산하거나 이제 포워드를 통해서 출력물이 나오는 시간보다는 더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동기하는 작업은 연산 시간보다는 많이 소요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이제 포워드 되어서 나온 피처 맵을 역전파해서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진행은 하되 그 포워드 되어서 나온 그 출력 중에 하나를 역전파에 이용해서 다시 계산을 하는 거고, 여기서 저 파란색 T1을 구하기 위해서 F1은 다시 계산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재연산을 하는데 그런 발생되는 오버헤드를 줄이기 위해서 행렬곱이나, 그러니까 멀티멀리라고 된 매트릭스 월이라고 하는 행렬곱셈이나 컨볼루션 연산 같은 작업을 최대한 회피하려는 것을 채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메모리 최적화 방법은 2016년에 발표되었던 트레이닝 딥넷 위드 서브라이너 메모리 코스트라는 논문을 인용을 하였다고 하고요. 이것은 제가 읽다가 아직 다 못 읽어서 정확하게는 이제 그 관련 논문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재 그 방법들의 이제 한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현재 이런 딥러닝 모델들은 GPU나 TPU, ASIC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하드웨어가 있고 그것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든 게 이제 VGG16인데, VG16 같은 경우에는 여기 그림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수압 시간이 이제 한번 포워드를 한번 수행하는 시간보다 3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이는 이러한 수행이 계속 지속되어져서 간다면은 이제 총 성능의 41.3%가 오버헤드로서 생기는 손실률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러한 그 총 손실률은 하드웨어가 발전을 하면은 이제 컴퓨팅 연산에 대한 성능이 굉장히 빨라지고 링크 속도도 점점 발전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률은 점점 커질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제 또 다른 거는 이제 인셉션 V3에서 실행한 그 그래프인데요. 일단 이 실험에는 그 엔비디아 P100 GPU를 사용을 했었고, 이 인셉션 V3를 그 수행을 했을 때 이제 최소와 최대 실행 시간을 이제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그러니까 레이어가 한 층일 때는 474 마이크로 세컨드가 소요가 되었고요. 그리고 94개의 레이어를 사용을 했을 때는 17ms 정도가 소요가 된다고 합니다. 이는 대략적으로 37배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하고, 실행 시간에 이제 논문에서는 94개 중에, 그러니까 레이어의 개수가 지금까지 그래프에서는 94개까지 나타냈는데 90개 정도가 3ms 미만인 반면에는 요 91, 92, 93, 94 같은 경우에는 8ms를 간단하게 초과를 한다고 합니다. 컨볼루션 레이어가 이제 CNN 그 구성의 계층들 중에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보면은 컨볼루션 레이어를 재연산 대상으로 완전하게 배제를 하게 되면은 메모리 최적화 하는데 이제 많은 애로 사항이 생길 것이라고 이제 그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메모리 최적화에 대한 후보 우선순위나 어, 스와핑을 하거나 이제 재결합을 하는 그 사이에서 선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래프 구조 때문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흔히 많이들 사용을 하고 있는 뭐 CNN이나 RNN, 그리고 여기 그림에서 보이시는 구글에서 발표한 트랜스포머라는 그 뉴럴 네트워크랑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 이런 식으로 새로운 유형의 DNN이 이제 계속적으로 발전이 빠르게 되고 있는데, 이러한 게 죄송합니다. 이러한 그 연산은 그래프 연산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이러한 관리는 이제 그 딥러닝 프레임워크 중에 파이토치나 텐서플로우의 이제 이 에이저 모드라고 하는 그런 곳에서는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접근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범용적인 프레임워크들에 모두 적용될 만큼 이제 좀 노멀하지 않은 방법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여기 좀 대표적으로 예시를 든 게 그래프를 기반으로 하는 텐서플로우랑 이제 그래프가 아닌 이제 좀 즉시 실행형 프로그래밍 파이토치가 있다라고 이제 저자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딥러닝이 이제 트레이닝을 하면서 이제 메모리 관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줘야 그것이 이제 좋게 관리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먼저 어떠한 메모리를 최적화할 수 있는지를 이제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 메모리에 적재되는 것들은 한 번 이제 이터레이션이 돌 동안 여러 번을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적게 액세스할 수 있도록 중복적인 거는 이제 뭐 제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결합을 한다거나 재결합을 한다거나 하는 결정을 해야 되고, 이제 또 이제 그러한 것을 중복될 때 제거를 언제 제거할 건지, 이제 두 번째 언제쯤 제거를 할 건지에 대해서 그것도 결정을 잘 해주셔야 되고요. 특정 메모리에서는 이제 수압을 할 것인지 재연산을 할 것인지 선택을 하는데, 만약 재연산이 빠르다면은 수압 대신에 재연산하는 걸 선택을 해야 되고, 수압이 더 효율적이라면은 재연산을 포기하고 수압을 하는 것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자는 여기서 이제 텐서를 베이스로 한 카푸친이라는 것을 제안을 하는데요. 카푸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획상의 처리 절차라고 이제 해석이 되는데, 모든 프레임워크는 텐서에 기초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이 구조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텐서 접근은 반복적이고 규칙적이고, 이 패턴이 반복되면 이제 그 텐서를 분석하여 좀 더 좋게 이제 결과를 유도할 수 있도록 메모리를 관리를 해야 된다고 하고요. 이 카푸친을 적용을 하였을 때 기존 방법보다 최대 1.29배에서 2.42배만큼 배치 크기가 커졌고, 1.03배에서 3.86배만큼 이제 트레이닝 스피드를 높였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 그림은 카푸친의 아키텍처 디자인인데요. 여기 보시면 텐서 액세스 트래커라고 하는 거와 폴리시 메이커로 구성되어 있는 게 카푸친이고, 이 텐서 액세스 트래커는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얼로케이터와 이제 익스큐터, 이 두 개와 상호작용을 하면서 텐서 액세스를 추적을 하고 특정 텐서 액세스와 관련된 메모리 관리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텐서 액세스 트래커는 각 요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이게 텐서의 구성 요소인데, 여기서 텐서 ID, 액세스 카운트, 그리고 타임 스탬프를 포함하는 텐서 액세스 목록을 유지를 해주고요.
텐서가 생성되면 액세스 카운터가 1로 초기화가 되고 현재 시간이 타임스탬프에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텐서에 접근할 때마다 이 세 가지 값이 계속해서 업데이트가 되고 텐서 접근 목록으로 해서 적재가 됩니다. 여기서 텐서 액세스 트래커는 이제 두 가지의 목적으로 실행이 됐는데 측정된 실행에서 아웃 오브 메모리와 액세스 페일을 극복하기 위한 온디맨드 메모리 스와핑이라고 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설계되었다라고 하고요. 만약에 이러한 그 첫 번째 상황이 발생되게 되면은 시스템은 텐서를 제거하라는 트리거 신호를 보내게 되고 널 포인터가 이제 발견이 되면은 텐서 액세스를 차단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텐서의 접근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추적을 하게 되고 여기서 이제 폴리시 메이커가 하나의 그 한 번 반복된 그 텐서 그 시퀀스에 그 기초하여서 메모리 최적화를 어떻게 할지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온디맨드 스와핑이라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그 텐서 액세스 트래커는 그 여기 그림처럼 이제 수동으로 이제 작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웃 오브 메모리가 감지가 되게 되면은 텐서 액세스 트래커는 처음부터 현재 할당이 성공할 때까지 그러한 텐서의 접근 목록에서 그러니까 텐서 액세스 리스트에서 제거를 할 크기의 텐서를 그러니까 하나 또는 여러 개 이렇게 찾게 되고요. 그 다음 그 메모리를 CPU에 있는 CPU 메모리의 캐시 혹은 뭐 D램에 이제 동기적으로 복사가 되고 거기에 이제 거기서 구해지는 텐서의 ID 그리고 저장되어지는 CPU의 어드레스 그 조합은 텐서 액세스 트래커로 이제 기록이 되게 됩니다. 텐서를 그 다음 텐서 액세스 리스트에서 그 부분을 제거한 후에 이 텐서에 다시 액세스를 할 때는 이제 액세스가 실패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시점에서 텐서 액세스 트래커가 CPU 주소를 제공을 하고 그 CPU의 데이터를 접근해서 다시 GPU로 이제 복사를 해오게 됩니다. 네, 이제 액세스 타임 베이스드 프로파일링이라고 하는 건데 이것은 저자가 이제 GPU에서 특별하게 발생되는 문제로 지목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수압과 재연산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텐서의 이제 접근 시간이 필요한데 텐서플로우에서 그 CPU 처리는 GPU가 최대한 많이 계산을 하도록 그 GPU 계산이 병렬로 이루어지고요. 커널이 이제 GPU 스트림에 결합한 후에 연산 기능이 이제 바로 릴리즈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제가 좀 찾아보고 했었는데 이게 논문이 얼마 나온 지가 되지 않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어서 얘기하면은 이제 이 스트림과 결합하고 연산 기능이 이제 계속 이어졌을 때 이 연산이 시작되고 끝난 시간을 기록하면은 CPU에서만 동작한 시간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고 실제로 GPU에서 처리한 시간은 얻을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텐서플로어에서도 뭐 런 메타데이터를 활성화를 해서 쿠다 프로파일링 툴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측정을 한다고 합니다. 즉 만약에 구현을 하고 싶으시다면은 비동기
죄송합니다. 즉 이거 구현하고 싶으시다면은 이제 비동기 작업이나 이제 딜레이 작업 이러한 것들을 CPU가 GPU 스트림에 커널을 연결하기만 하면 되고요. 따라서 카푸친의 기능도 즉시 바로 그 연결되자마자 실행시키시면 안 되고 대신 실행을 하기 위해서 스트림의 적절한 지점으로 도착할 때까지 지연을 시켜야 됩니다. 특정 텐서 XS에서 스왑아웃 작업이 트리거된 경우에는 스왑아웃 작업이 수행되면은 안 되고요. 이때 수행을 하되 GPU가 해당 작업을 수행할 때까지는 기다린 후에 그 스왑아웃 작업이 스왑아웃 작업을 기다려야 됩니다. 또한 이제 메모리 최적화 작업을 할 때는 중요한 이게 크리티컬 에러가 발생되지 않도록 이제 그러니까 메모리에서 블록 작업을 실행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비동기적으로 언제나 실행을 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이제 텐서플로우에서는 수압인 작업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요. 수압인 작업만 신경을 쓰시면 되고, 카푸치는 쿠다 스트림이랑 쿠다 이벤트를 활용을 해서 구현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구현하고 싶으시다면은 비동기 메모리 복사랑 수압 아웃 인 두 개의 개별 그 쿠다 스트림을 구현하시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는 이제 수압하는 것에 대한 이제 최적화를 설명하는 그림인데, 텐서를 교체할 때마다 다음 연산이 이제 이 텐서의 스와핑을 모두 사용하는 현재 계산이 모두 이제 지금 여기 그림에서 보시면은 포워드 1번이 완료가 될 때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계산하는 것과 이제 데이터 전송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인데, 최적화하기 위해서는 이제 계산을 하기 위해서 텐서의 교환과 데이터 전송을 동기화해야 됩니다. 이러한 동기화는 그 현재의 계산이 스와핑을 중복하기 때문에 중복을 하지 못할 때 이제 오버헤드가 엄청나게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인데, 오버헤드가 심하게 발생되기 때문인데, 이제 이 텐서를 이제 사용하는 계산 및 다음 계산은 이제 텐서의 교환이 됨과 동시에 모두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미지를 보시면은 forward 1과 forward 2, forward 3 여기서 이제 모두 들어갈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들어갈 수 있는 최대치만큼을 넣고, 원래대로라면은 forward 1이 수행되고 스와핑이 끝난 후에 forward 2와 3가 수행이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는 forward 1과 forward 2가 스왑 아웃이 되는 동안 모두 연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오버헤드가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이제 여기서 저자가 이제 실험한 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사용된 장비는 이제 엔비디아 P100 GPU를 사용을 했고, 여기 써놓지는 않았지만 이제 CPU 같은 경우에는 제온 28코어를 사용을 했고, 램은 256기가를 이용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푸치는 텐서플로우 1.12 버전을 이용해서 테스트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수압에 관련된 시간을 수행 시간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여기서 보시면 그래프에 이제 좌상단에서 우하단으로 그어진 이제 이 빗금은 이제 그 액세스 타임 프로파일링이고, DS는 딜레이드, 그러니까 지연된 동기화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모두 했었을 때 이제
인셉션 V3에서 배치가 200일 경우에 기존의 버추얼 DNN 구조보다 ATP와 DS, 액세스 타임 프로파일링이랑 딜레이드 싱크로나이제이션을 했을 때는 73.9%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것뿐만 아니라 FA는 피드백 드라이븐 어드저스트먼트라고 하더라고요. 아까 전에 카푸치네 구조에서 PM과 TAT 그 두 개가 이제 피드백을 주고받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 피드백을 그 피드백을 통해서 조정한 그 값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피드백을 조정을 하였을 때는 이제 그 앞서 말한 두 가지를 합친 것보다 21.9%가 성능이 향상된 것을 보여주고요. 배치 사이즈가 400일 때는 이 세 개가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약 5.5%의 성능 향상이 있다라고 하고요. 이제 재연산에 관련돼서 성능 지표를 보면은 이것은 이제 레슨넷 50을 그 모델로 했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액세스 타임 프로파일과 여기서 나타내는 CR은 콜렉티브 컴퓨테이션이라고 이제 뭐 저장 메커니즘이라고 하는데, 만약에 텐서가 4개가 있고 1부터 4번까지 수행을 한 후에 역전파를 수행할 때 기존 이제 2번과 3번은 메모리에 적재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필요성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2번과 3번을 릴리스하지 않고 계속 유지하는 그 메커니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컬렉티브 리컴퓨테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유 메모리가 얼마나 될지 가늠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것은 쉽사리 선택할 수 없고 매우 이제 많은 주의를 요구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봤었을 때 배치 사이즈가 300일 때 오픈 AI, 이제 여기서 말하는 S는 스피드 모드라고 하는데, 이 오픈 AI의 스피드 모드보다 이 두 가지가 배치 사이즈가 무려 37.9%만큼 더 크게 30.9%만큼의 성능 향상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서 초당 이미지 처리가 그만큼 많이 된다는 겁니다. 오픈 AI의 M 같은 경우에는 뭐 메모리 모드라고 하는데, 이 메모리를 최대한 관리를 하도록 그 우선순위를 두는 그 모드라고 합니다. 여기는 오픈 AI보다 이제 프로파일링을 했을 때 10.7%, 그리고 컬렉티브 리컴퓨테이션까지 했었을 때는 그거보다 7.1%가 더 높은 성능 향상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배치 사이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VGG16 같은 경우에는 텐서플로우 오리진에서 228개, DNN 272개, 오픈AI에서 260개, 카푸친에서는 350개인데, 지금 이 표를 보시면은 카푸친을 통해서 메모리 관리를 하였을 때 배치 사이즈가 훨씬 더 크게 이제 세팅을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학습 속도를 나타낸 그래프인데요. 레슨넷 50에서는 이제 왼쪽에 잘 보시면은 이 삼각형 위에 X 표시가 있는데, 이게 이제 텐서플로우의 그래프고요. 여기서 보시면은 선에 삼각형이 그려져 있는 게 카푸친이고, 동그라미는 오픈 AI, 그리고 다이아는 DNN입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배치 사이즈 DNN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가 어느 정도 커져도 일정히 유지되고, 카푸친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들보다 더 높은 배치 사이즈에서도 어느 정도의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셉션 V3도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요.
여기서도 VGG16에서도 VG16 같은 경우에는 이게 왜 이러한 결과가 나오는지는 잘 찾아보려고 했었는데 이것도 잘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이 카푸치니라는 게 왜, 그러니까 카푸치니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테스트한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이게 이러한 결과가 왜 이렇게 나온지는 자세히 모르겠고요. 뭐 텐서플로어 같은 경우에는 배치 사이즈가 커질수록 이제 이미 처리하는 속도는 내려가고, 오픈 AI나 DNN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배치 사이즈 범위 내에서는 어느 정도 균일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어, 구글에서 발표했던 그 버트라고 하는 이러한 모델을 측정한 결과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아까 파이토치를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텐서플로우에서 에이저보드라고 하는 것을 어, 발표를 했었는데, 이것은 텐서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적인 그래프를 먼저 선언을 하고 진행하는 거에 그 비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그래프를 동적으로 선언을 해서 좀 더 파이토치와 비슷한 넘파이와의 호환을 조금 더 중시한 그러한 함수들이 배치되어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레슨넷 50과 덴스넷에 대해서 성능 지표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고요. 제가 발표한 자료는 여기까지이고요. 혹시 질문 있으시거나 하신 게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은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